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일까? 믿어도 될까? 아니면 멀리해야 할까? 겉으론 반듯해 보여도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 순간이 있고 별말 안 했는데도 묘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지요. 그건 경험이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수십 년 살아오며 쌓인 관계의 내공이 말보다 앞서 사람을 읽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각조차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겉모습에 속고 말발에 끌리고 순간의 호감에 진심을 내어줬다가 돌아서며 후회한 기억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10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누굴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투를 보라.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 온도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말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세운 말투로 괜히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요. 옛말에 말은 마음의 소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듣다 보면 마음속이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인지가 은근히 느껴집니다. 흔히들 진심이면 다 통한다 고들 하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려면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만들고 대화 자체가 편안해지지요. 반대로 말끝이 거칠거나 무심하게 툭툭 던지는 말투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조심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괜히 기분이 상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말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말투가 달라서 마음에 남는 느낌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 대화에서부터 신기하게도 마음이 놓이고 편해져요. 반면에 몇 마디 나누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도 있지요. 이 차이는 말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녹아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요. 말투는 대화를 이어가는 첫걸음이고 관계의 분위기를 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말투에서 마음 씀씀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말끝이 부드러운지, 존중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조급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느낌은 없는지를 느껴보는 겁니다. 거친 말투나 불쾌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평소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그 말투가 나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투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건 때로는 말보다 말투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눈을 보라. 눈빛은 진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조용히 비쳐나옵니다. 반가움이 묻어나는 눈인지, 계산이 담긴 눈인지, 아니면 공허한 눈인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을 말이 아니라 눈에서 먼저 읽어냅니다. 눈빛은 훈련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말투나 표정은 어느 정도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그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진심은 눈을 피할 수 없고 거짓은 눈에서 들통이 납니다. 아무리 웃고 있어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웃음은 믿기 어려운 것이고 말이 서툴러도 눈빛이 따뜻하고 단단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지, 아니면 자꾸 시선을 피하는지, 이런 작은 차이에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은 정중하지만 눈빛의 무심함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눈빛을 한 번쯤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눈을 자주 피하거나 눈빛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혹은 지나치게 상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등 그 시선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의 상태는 의외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겉으로는 친근함을 보이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경우도 있기에 너무 쉽게 사람을 매혹시키는 눈빛에도 경계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빛에는 말보다 빠르고 깊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빛을 읽는 힘, 그리고 자신의 눈빛을 돌아보는 힘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조용한 지혜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 듣는 태도가 어떤지 살펴라. 듣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내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어떻게 듣느냐는 그 사람의 깊이와 품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조용한 기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잘 듣는 것이 곧 잘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침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기울기에는 인내와 공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끌리기 쉽지만 신뢰는 결국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쌓입니다. 말하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사람,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다 말하고 나서야 조용히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는 늘 나는 항상 조용히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자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네 생각이고라며 덮는 그의 반응에 늘 지칩니다. 듣는다는 것은 침묵 속에 있는 존중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지요. 옛말에 귀는 마음의 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문도 쉽게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말을 끊거나 건성으로 반응하는 사람, 혹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얘기를 끼워 넣는 사람은 대화가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은 관계 속에서의 중심이 항상 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중간중간 공감하거나 이해하려는 표정이 있는지, 아니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태도는 아닌지 조심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듣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인내심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의 여유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듣는데 얼마나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힘은 소리 없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더 큰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아무리 예의 바르고 말씨가 점잖아도 힘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인격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대개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표정도 부드럽게 관리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택배 기사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혹은 길에서 노인을 만났을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조용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인은 평소엔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식당에서 주문이 조금 늦자 서비스가 왜 이래요?
하며 예민하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인격이 깊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대합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잘하느냐보다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 그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거친 말투를 쓰거나 무시하듯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품성은 겉보기보다 훨씬 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남에게는 공손하지만 감정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라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선택적인 외의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의 깊이는 손익이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은 언제나 힘이 없는 이들을 대하는 말과 눈빛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5번째, 어떤 농담을 하는지 살펴라. 어떤 농담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농담은 가볍게 던지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 감정,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농담은 진심을 숨긴 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웃으며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지한 이야기보다 가벼운 농담으로 서로의 분위기를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자주 타인을 낮추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성적이거나 공격적이라면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웃음이 아닙니다. 장난이잖아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무례함은 결국 언젠가 나를 향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요즘 여자들은 너무 눈이 높아 시집갈 생각이 없는 거지라고 말하며 웃자 몇몇 사람은 같이 웃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이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농담은 한두 번은 넘길 수 있어도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인식 수준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에 속뜻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은 가벼운 말 같지만 그 사람의 무게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농담을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자신을 낮추는 유머인지, 타인을 공격하는 유머인지,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유머인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특정 집단을 희화화하는 농담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자신의 우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만 재미있고 주변은 웃지 않는 농담을 자주 한다면 그건 배려 없는 방식으로 관심을 얻으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익숙한 사이에서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든 적은 없는지, 농담이라는 말로 무례함을 덮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유머는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모두를 웃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 그 안에 사람의 깊이와 품격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번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가 확인하라. 시간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그 사람의 신뢰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약속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일찍 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뢰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늘 늦으면서도 난 원래 그래라며 웃어넘기고 또 어떤 이는 5분 먼저 도착해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맞이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약속에 늦은 뒤 오는 길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는 사람. 그건 실수가 아니라 관계보다 자신이 우선인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한 지인이
모임에 20분 늦었는데 도착한 뒤 별다른 미안함도 없이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이미 어그러졌고 대화는 시작도 전에 끝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 자체도 가볍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속담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바꾸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냐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감과 타인을 향한 배려가 드러나는 기준선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지, 늦었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기다리게 한 시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본값이 보입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 중에는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자기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는 작은 신뢰에서 시작되고 그 신뢰는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성실히 응답하느냐에서 자주 결정됩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는 곧 사람을 지키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번째,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라. 자기 자랑과 남 이야기를 나누는 균형에서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길게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의 중심은 함께가 아닌 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질문을 먼저 던진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꼭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물을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혹은 내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며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경험, 자기 생각만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틈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어설 공간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대화가 아니라 발표처럼 느껴지지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라는 식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라 나는 더 대단한 경험이 있어요. 라는 식의 말이 이어지면 듣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질문을 건네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같은 짧은 말 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뒤로 미룰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의 양보다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인지 자랑처럼 들리는 말이 계속되면 그건 이미 나 중심의 관계 신호일 수 있고 말 중간중간 나를 향한 질문과 공감이 들어있다면 그건 관계의 온도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대화란 누가 더 많은 말을 했느냐보다 서로가 마음 한 조각씩 내어놓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말은 나를 보여주는 수단이지만 질문은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라. 불편한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아무리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던 사람도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이 드러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진짜 성품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편할 때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불편한 순간의 반응을 살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짜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용히 다시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있지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시선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인내심과 자기중심성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순간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지의 여부입니다. 작은 불편함 앞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모든 상황이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나 어색함이 관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 그 반응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지 자기 감정의 발산인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꼭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진 않은가? 상황을 다스리기 전에 상대방을 다그치고 있진 않은가?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것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9번째, 감사 인사를 확인하라. 작은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계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문을 대신 열어주는 손길, 잔을 따라주는 손동작, 말 한마디에 담긴 배려. 그 모든 일상 속의 작고 짧은 순간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의 온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합니다는 단지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을 마음에 담는 태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의 작은 배려에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중심만이 아니라 타인의 수고와 마음을 놓치지 않는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도움을 받았음에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거나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사람과 마주하면 작은 불편함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 주는 마음만 있고 받는 외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음료수를 따라주자 옆자리에 있던 또 다른 이가 말없이 마시고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약간 어색해졌고 마치 그 손길이 무시된 것처럼 느껴졌지요. 누군가는 그 정도는 뭐 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습관은 관계를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놓치기 쉽습니다. 익숙한 관계일수록 더 그렇지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조차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대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곁에는 비슷한 온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인사를 확인하라. 헤어질 때의 인사는 그 사람의 관계 감각을 가장 진하게 남기는 장면입니다. 처음 만남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단단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작별은 또 다른 인상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끝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대화와 감정, 분위기 모두가 따뜻하게 남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에는 공을 들이지만 끝인사에는 대체로 소홀합니다. 대화가 다 끝나면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듯 무심하게 자리를 뜨거나 인사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지요. 하지만 좋은 관계는 마지막 말과 표정, 몸짓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같은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라는 진심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은 매번 미팅이 끝나면 반드시 악수하거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만남을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그의 태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작별이 깔끔해야 다음 만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조차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관계를 순간이 아닌 시간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첫 만남에서 헤어질 때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말없이 휙 돌아서는 사람인지, 마지막까지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사람인지, 눈에 띄지 않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끝맺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무심하게 작별을 대하는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인사에도 정성과 존중을 담는 사람은 누군가와 맺은 인연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끝났다고 인사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고개 숙임, 조용히 손을 흔드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나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됩니다. 좋은 인사는 긴 대화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따뜻하게 기억 속에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 만남에서 살펴볼 수 있는 10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가장 공감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히 마음에 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